네, 세계 단판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10시에 오늘 하루 일정으로 열립니다.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 핵심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 등으로 진행되는데요. 네, 비핵화와 체제 보장,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시간 황재욱 평화협력원 부원장 또 연합뉴스 문건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단판이 열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은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되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기자님, 오늘 북미 정상회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회담을 하루 앞두고 어제 백악관에서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네. 원래 예정대로 현지 시각으로는 9시,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10시부터 일단 그 포토 세션, 그러니까 인사 겸 환담 시간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앉아서 15분 정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때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장을 입고 나왔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가 사실 오늘 그 회담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또는 전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5분부터 45분 동안은 통역자만을 배석한 상태에서 네. 단독 회담을 하고요. 예. 이어서 10시부터는 이제 확대 회의를 하는데 확대 회의에는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그리고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존 켈리 비서실장이 이제 배석할 걸로 보이고요. 예.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그리고 리수용 국제부장 그리고 아울러서 김여정 또는 리용호 아직 그 노광철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전망이 엇갈리는데요. 예. 3명 정도가 배석할 걸로 보이는데 이번 회담의 특징이라면 특징인 것이 보통 우리 그 남북 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회담을 할 경우에는 먼저 전체 회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석 대표 단 둘이서 이렇게 회담을 하는데 오늘은 지금 거꾸로 되고 있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큰 결단이 바로 이 협상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먼저 이 중요한 이 회담을 먼저 두 사람이 정상 대 정상이 만나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확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세부적인 거를 디테일한 부분을 가다듬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예. 두 정상의 스타일이 아주 많이 반영이 된 정말로 우리가 보기 드문 예. 세계적인 그런 담판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으로부터 약 3시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게 될 텐데요. 일단 누가 먼저 회담장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공동 입장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어떻게 연출이 될까요? 네, 일단 북한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상황이고 예. 5월 달에 백악관에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결정을 하면서 2015년 양안 회담이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2015년 양안 회담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그 당시 시진핑 주석하고 마잉주 전 총리가 그 분단 66년 만에 그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예. 그 당시에 대만이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도 예. 동시 입장했고 회담장이 열리는 장소의 벽면은 중립을 뜻하는 노란색으로 벽면이 칠해졌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양국기도 걸지 않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펠라 호텔에서 이제 그 현지 시각으로 9시에 시작하는 그 정상 그 회담 장소도 아마 그 양안 회담 때 것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안 회담을 참고할 수 있겠는데 또한 특히 양 정상의 첫 만남 때 어떻게 이제 인사할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자, 그 상대방의 손을 꽉 쥐고 흔드는 걸로 유명한 트럼프식 악수가 이뤄질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전에도 있었듯이 포옹이 이뤄질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체격이 큰 대통령인데요. 보통 상대방을 만날 때 정상회담이든 협상이든 손을 악수를 할 때 꽉 쥐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이런 트럼프식 악수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우리 청와대에서도 예. 이런 트럼프의 악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대책 회의까지 했을 정도인데요. 예. 과연 오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 트럼프식 악수로 인사를 나눌 것인지도 굉장히 지금 관심사입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으면은 그 남북 정상회담 2차례 했는데요. 헤어질 때 그 문재인 대통령과 서로 이제 포옹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김정은 대통령은 그 아무래도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유럽식으로 이 포옹을 나누는 인사법을 또 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떤 그 속내를 또는 친밀감을 보여주는 인사법이 굉장히 좀 세계적인 관심사고 이번에서도 특히 이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지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잠시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할지 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포옹을 할지 예. 또는 또 다른 제3의 인사법을 구사할지 예. 한번 지켜볼 내용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인사할지도 궁금해지는데 저는 언어도 궁금해집니다. 김 위원장은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가 능통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인사가 영어로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태도를 보면 예. 굉장히 겸손하고 그 나이 차이를 굉장히 그 인정하면서 굉장히 그 뭐랄까 젊은이로서의 그 굉장히 태도가 예절발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인지도라든가 호감도가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남북한은 좀 또 북미하고 다른 어떤 그 관계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어로 인사하기보다는 한국어로 그러니까 북한 말로 인사를 나누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첫 만남이 어떻게 연출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국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8시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렇게 출국 시간까지 밝히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뭐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기선 제압용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그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에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떠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백악관 공식 일정을 발표를 했는데 예. 오후 8시에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공군기지에서 이제 출발하는 걸로 공식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회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루가 아니라 이틀 또는 사흘도 걸릴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어떤 회담의 유연성을 좀 개방성을 열어놨었는데요. 예. 현재로서는 이미 출국 시간은 정해놓고 회담에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이미 서로가 1분 만에 모두 상대방의 의중을 알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선언을 했다시피 예. 이미 서로 간에는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핵화나 의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번 그 회담에서도 가장 특징적이라면은 현성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예.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만찬에 참여해서 환영 분위기를 좀 북돋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제 백악관에서 발표한 거는 이 업무 오찬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찬은 이미 없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 점으로 미뤄봐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합의가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양국의 어떤 그 확대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곧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회담 전날인 어제 밤늦게 김 위원장이 이제 외출을 했는데요.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네, 당초 그 12일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렇고 예정보다는 빨리 하루 먼저 도착을 해서 일정들이 따로 만나서 종전 협의를 하지 않을까 또는 싱가포르 측에서 공식 또 환영 만찬을 또 같이 함께 주최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예측이 있었는데요. 그런 예측은 좀 빗나갔는데요.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젯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가 넘어서 갑자기 깜짝 외출을 했습니다. 예. 그 전까지 성킴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의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됐었고 이때쯤에는 긍정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밖으로 외출을 했고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광지에 직접 예. 병원들을 대동했지만 접근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진 촬영까지 허용을 하면서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돌아다녔거든요. 이런 점으로 미뤄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젯밤에 마지막 예.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분은 오늘 회담에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그런 예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예.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회담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예감이 이어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내용인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깜짝 외출해서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진을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같은 그 환한 미소와 그 느낌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저런 태도가 예. 젊은 지도자라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렸을 때 스위스 유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지 그거는 둘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네.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런 어떤 연출을 뭐랄까 연기를 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어떤 이미지, 기존의 불량 국가다, 악의 축이었다라는 이미지 쇄신과 또 그런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계속해서 솔직하고 또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 위원장인데요. 뭐 사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어제와 같은 이런 깜짝 이벤트, 깜짝 제안을 할 뭐 이런 연출 상황이 연출이 될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 남북 정상회담 시에 이제 도보다리 회담이나 또는 그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해변 산책 같은 그런 깜짝 이벤트가 준비가 됐을까 좀 보는데 지금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촉박해서 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언론 앞에서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 정도 또는 몸짓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한 깜짝 카드라고 볼 수가 있다면은 14일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72번째 생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생일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좀 자신만의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놀랄 만한 또는 매우 또 진심이 담긴 그런 표정이나 또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는 우리 측이 당초에도 예상을 했던 것 중에 깜짝 이벤트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나 베이 샌즈 앞에서 공동으로 기념 촬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2010년에 우리 국내 건설사의 기술력으로 완성이 된 마리나 베이 샌즈 앞에서 예. 두 정상이 기념 촬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 비핵화에 대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우리도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바라보듯이 우리가 싱가포르의 그런 경제 기적 같은 유원지 리조트 시설 랜드마크를 우리가 건설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모를 그 깜짝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이어지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조금 뒤면 단독 회담에 이어서 확대 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폼페이오 장관도 들어가고요. 존 볼턴 보좌관, 존 켈리 실장도 배석하는데 네. 그 카운터파트로서 북한에서는 어떤 인물이 배석하게 될까요? 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동반한 수행단 면모를 보면 진짜 그 대미 외교 라인과 이번 회담에서 굉장히 어떤 효과,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단독 회담에 이어 진행되는 확대 회담에서는 가장 먼저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까지 총괄해왔던 김영철 부위원장은 당연히 참석을 예. 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리수영 국제부장, 이제 2순위겠죠. 그 다음에 3순위에는 제가 보기에는 김여정 부부장이나 예. 아니면 리영호 외무상 정도가 아마 카운터파트로서 참석을 할 것입니다. 사실 그 노광철 군인 인민복을 입었잖아요. 그런 예. 사람이 한 분이 수행단에 끼어 있으니까 이제 뭐 세계인들이 누구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굉장히 비중이 있는 인물입니다. 네. 뭐냐면은 인민무력상이 되기 전에 북한 제2경제위원장이었는데 바로 이 제2경제위원이라는 것이 북한의 군수 산업을 담당했던 부서입니다. 예. 거기서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던 부서의 총책이 같이 동반을 했다라는 사실은 이 사람이 확대 회담에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 싱가포르 현장에서 북미 간의 실무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은 양보하고 무엇은 끝까지 가져가면서 우리의 체제 안전 보장의 마지막 카드를 쓴다라는 것들을 자문하는 역할을 네. 아마 노광철 위원장이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인민무력성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네, 뭐 미국 측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아마도 존 볼턴 보좌관이 포함될 것이었나였는데 네, 포함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당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을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예. 가장 중요한 그 브레인 역할을 하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과연 그 미국에서는 이 비핵화 방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그러니까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같으면은 2004년도에도 당시에 국무부의 군축 담당 차관이었었는데요. 예. 그때 리비아 방식을 이미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북한 측에 압박을 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굉장히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었는데요. 똑같은 리비아 방식을 계속 언급을 하고 그 북한에게 계속 촉구를 했었기 때문에 예. 북한 측에서도 계속 반발을 이번에도 역시 했었는데요. 김영철 통전부장이 백악관을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되는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은 이제 성사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결국 볼튼이 빠졌지만 이번에 다시 싱가포르 회담에 향하는 이 에어포스 원을 타고 지금 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존 볼튼을 일단 그 악역 또는 북한 측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러한 카드로 굉장히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확대 회담에 반드시 이제 볼튼 보좌관을 데리고 들어가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이 여의치가 않거나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조할 때는 예. 볼튼이 나서서 결국은 발언을 할 걸로 보이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어느 정도 좀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그리고 이 볼튼 보좌관의 투톱 방식으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마무리 지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단독 회담 확대 정상회담이 끝나면 이어서 업무 오찬이 있는데요. 이 일정이라면 만찬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제가 볼 때도 이제 처음 있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고 아직 서로가 이제 미수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 제3의 장소인 이제 싱가포르에서 결국 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정상회담의 의전은 좀 파격적으로 지금 지켜지지 않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우리가 공식 오찬 또는 환영 오찬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회담을 즈음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예. 이번 워킹 런치 그러니까 업무 오찬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이색적이라면 이색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한 나라의 정상이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업무적인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업무를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좀 격을 좀 낮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햄버거 등장할 가능성도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뭐 메뉴에 있어서는 일단 주최 측이 많이 의지가 반영이 됐겠지만 업무 오찬의 성격은 굉장히 격식을 갖추지 않고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의지나 스타일이 반영이 된 그런 가벼운 정신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만찬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뭐 아까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현송월 단장도 온 점을 본다면 뭐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문화 교류를 추진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예상을 하세요? 어저께부터 방송을 보면 예. 현송월에 대해서 너무 많이 궁금해하고 정확하게 어떤 답을 내놓지는 않고 전부 다 추측선 말씀만 다들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어저께까지 이제 보고 현송월의 태도를 여러 가지를 이제 짐작하건데 결국에 뭐냐 비핵화와 그다음에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아주 중대한 정상회담 자리에 갑자기 이제 현송월을 통해서 문화교류를 한다. 71년도에 핑퐁 외교처럼 문화교류를 해서 양국 간의 어떤 그 친밀도를 높이고 신뢰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뭐라 그래서 운물가에 가서 숭늉 달라는 격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현송월의 역할이 그 참석하는 게 꼭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예.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지난번에 그 평창 올림픽 때 그 왔던 앨리슨 후커하고 어떤 좀 좋은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실무회담에 앨리슨 후커도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회담을 진행했던 주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뭐 옆에서 어떤 분위기를 띄우고 협조하려는 어떤 측면이 있지 않나 그 정도로만 저는 현송월의 동반 참석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오늘 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죠.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늠할 공동선언문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과연 CVI들의 합의문에 넣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는 아무래도 이제 비핵화 부분인데요.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2015년 10월에 당시 이란과 핵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핵 합의를 파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것은 지금 현재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북한은 이 부분을 주시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미국으로서는 그 이란에 이어서 다시 그 북한과의 이런 핵 협상을 임하는 자세가 분명합니다. 예. 이란보다는 분명하게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인데요. 예. 이번에는 특히 그 미국 측에서는 그 성킴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다시 협상을 이어가는 부분은 바로 CBID 이 부분을 이 공동선언문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용어들 자체가 패전 국가 또는 전쟁을 하고 진 나라들한테 쓸 수 있는 용어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용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에서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이 표현상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갖는 거부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구에 CVID를 넣을 수가 있을지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걸로 보이고요. 또 그러한 CVID로 구체적인 예. 행동으로 핵물질 또는 핵무기를 일부라도 초기에는 외부로 반출을 해서 예. 리비아 방식처럼 테네시에 있는 오크리지에 가서 보관을 한다는 이런 제스처만 보여준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CVID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CVID에 착수하면 북한에 전례 없는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전례 없는 안전 보장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전례 없는이라는 어떤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과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근데 지금까지 회담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까지, 그러니까 어제 저녁 10시까지의 그 상황을 지켜봤을 때 예. 전례 없는 안전 보장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미국과 북한 간의 불가침 선언이나 협정. 두 번째는 그 다음 후속 조치로서 남북, 미중이 참석하는 평화협정. 그런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또 다른 단계는 일단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북미 간의 불가침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남북미중 협정 평화협정을 맺는 건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CVID를 북한 측에 요구를 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CVIG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북한을 치지 않는다는 어떤 불가침에 대한 확답을 듣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얼렁뚱땅 체제 안전 보장이다라고 미국은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측에서는 아마 실무 협상을 통해서 굉장히 답답해하지 않았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봤을 땐 종전선언이다, 평화협정이다, 마지막 평화협정으로 가기 전까지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불가침 선언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례 없는 체제 보장, 안전 보장이다라는 내용에는 아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줄 수 있는 불가침에 대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뭐 일단 오늘 어떤 합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후속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현재까지는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예.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담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해서 2차, 3차 회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급하게 일부 언론에서는 2차 회담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장소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셔틀 외교 또는 그 어떤 회담의 정례와 이 부분은 오늘 그 회담이 성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시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오늘 회담에서 서로가 생각했던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예.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결국 이 돌아선다고 할 경우에는 2차 회담, 3차 회담은 거의 물 건너가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의중이나 진정성을 확인이 된다면은 시간적으로는 이미
출발 시간까지 다 잡아놨기 때문에 오늘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추가적인 실무 접촉을 통해서 2차 또는 3차 정상회담도 충분히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 연합뉴스 문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